소위 여기에 있는 그래서 이러한 템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샘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면을 입체적으로 모사하는 이미지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필러 같은 것들,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폴리머 같은 것들 할 때 어떠한 게 좋을까? 폴리머는 어떠한 게 좋을까를 보면 시중에 많은 폴리머들이 있잖아요. 네. 많은 폴리머들이 있는데 원장님은 어떠한 기준에서 폴리머를 선택해서 사용하세요? 저는 이제 폴리머를 이제 피부 안에 넣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안전성이, 왜냐면 특정 제품을 뭐 이건 의학적인 거니까요. 이제 폴리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스컬트라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몇 년 동안 저희 의사들이 고생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래뉼로마 유가종이 잘 생겼거든요. 처리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계속 이제 지켜봤죠. 그래서 이제 이게 면역 반응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의사들이 알아가지고, 그렇다면은 면역 반응이 좀 적은 이런 폴리머들을 써보자라고 하는 게 최근의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리머는 이제 이쁘게 생긴 구형, 그리고 사이즈가 제 마음에 드는 거, 뭐 이런 거를 좀 구하려고 하죠. 네,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어찌됐든 이제 폴리머를 사용을 하셔서 여러 이제 효능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근데 얘는 어찌됐든 세포 입장에서 보면 이물질인 이죠. 거죠. 네, 포린바디. 네, 포린바디 리액션을 통해서 어떤 리주비네이션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함이니까. 그래서 세포 안에, 세포가 느끼기에는 이물질인데, 이물질이지만 이제 강한 자극을 주면 안 되고,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날 때 이제 일어나고 꺼지긴 하겠지만, 아주 강한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 버리면은 또 이제 다른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쉐입이 상당히 중요하고 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서페이스 쉐입. 네, 서페이스 쉐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뭐 이게 둥글면 다 좋은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둥글더라도 가로 세로의 비율이 1대1인 구형일수록 더 좋다라고. 완전 동그란. 네, 완전 동그란 것일수록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임상시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원장님께서 물질을 선택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회사에서 이러한 동그랗다라는 정보만 주신다 하더라도 도움이 많이 되죠.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장님이시니까 좀 유식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다 쌤 이미지 좀 주보세요 라고 하면 엄청 유식하게 보이시지 않을까요? 반대쪽에서 잘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공부하셔야지. 공부하셔가지고 그냥 하셔야지 보통은 되는데. 그냥 그 입자 전자현미경 사진 있어요? 뭐 이 정도면 훌륭한. 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이게 얼굴, 특히 이제 미용과 관련된 거를 하는데 부작용을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물질 반응을 이용하는 거는 쉐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샘 이미지를 확보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뭐 어떠한 다른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폴리머예요. 폴리머거든요. 네. 폴리머 보면 한 물질을 네, 한 물질에 이제 4주 폴리머를 4주 동안 녹이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화시킨 건가요? 네, 수화를 시키면서 이제 본 건데, 이니셜에도 동글동글하죠. 근데 녹고 있는 과정에서도 동그람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4주가 되고 나면 점점 이게 숫자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들고 작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라운드 쉐입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좀, 제가 임상적인 설명을 좀 첨언을 해드리면, 우리가 폴리머가 이렇게 동그란 폴리머가 있을 때 보통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노말살란이랄지 혹은 증류수랄지 이런 걸로 이제 그러니까 수화를 시키잖아요. 요 수화를 시키고 나면 이 쉐입이 깨지면서 네. 처음엔 동그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뾰족뾰족하게 혹은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네. 무너지는 폴리머들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하고 계신 어떤 물질은 4주가 지났는데도 양은 줄어들지언정 동그란 쉐입은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네, 그래서 이제 어찌 됐든 이제 임상에 적용하는 거는 안정적으로 적용을 해야지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장님들께서 물질을 인젝하기 전에 혹시나 뭐 새로운 물질을 이제 어떤 회사에서 새 물질을 제공 이렇게 써보시라고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러한 데이터가 조금 뒷받침된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한시름 놓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니셜에 표촉표촉하지 않은 게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중요하고. 같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라운드 쉐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어떠한 이제 PLLA 같은 물질 같은 것들은 셈을 통해서 이제 찍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을 분석을 할 때는 템 전자현미경으로 찍으시면 되고 이러한 이제 PLLA 같은 물질들, 폴리머 같은 물질들은 표면을 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셈으로 찍으시면 그 쉐입을 확인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이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논문들을 쭉 찾아봤어요. 이러한 연구들이 되어 있는지. 근데 아직까지 논문에서도 이러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거는 없어요. 네네. 그래서 필드에서 이제 물론 회사에서 제공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좀 요청을 분명히 회사에서는 찍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봄으로써 조금 안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미지를 달라고 했는데 회사가 안 주면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영세한 회사여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 찍는 경우, 그러니까 실험 못하는 경우 네. 하나하고 두 번째는 결과를 알고 있으나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경우가 둘 중에 하나일 그럴 가능성이 수도 많죠. 있죠. 근데 이거 역시도 워낙 서비스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맡기기만 하면 되고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템보다도 얘는 전처리 과정이 이렇게 좀 간단해요. 그래서 비용도 조금 싸고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에는 회사에서는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을 분석할 때는 셈 이미지를 같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자현미경을 봤고요. 그래서 전자현미경은 템과 셈으로 나눌 수 있다. 템은 조직, 셈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템은 트랜스미션의 약자를 T를 쓰고 있고 셈은 스캐닝 스캐닝 약자죠. 그래서 표면을 보는 표면을 스캔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변경 교수님 모시고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전자현미경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나이 50 먹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